안녕하세요, 나의 친구 여러분. 네, 여기는 제주 나의 고사리 밭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사리 모자를 쓰고 고사리 앞치마를 하고 앉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게 너무 어두워서 일단 고사리 모자도 벗고 그리고 선글라스도 빼고 책 읽어주는 쨍쨍. 오늘은 우리 동네 고사리 밭에 나와봤습니다. 자, 제 여자인 제가 제 책을 읽어주는 참 재미있는 이벤트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행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야기 읽어줄 제목은요, 그놈의 낭만, 얼어 죽을 낭만. 그때 나는 그리스의 크레타 섬 마리우를 여행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여행을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했다지. 참으로 맞는 말이다. 여행을 하면 일상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내 모습들을 종종 만나곤 한다.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놀랍다. 이게 진정 나의 모습이란 말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놀란다. 그중 하나가 여행하면서 숙소를 고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내가 어떤 숙소를 원하는지. 나는 의외로 낭만파 여행자였다. 숙소는 정원이 있거나 창문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가격, 위치 다 괜찮아도 정원이 없거나 창문이 없으면 선택에서 제외된다. 인도의 함피를 갔을 때였다. 남인도 고아에서 출발한 버스가 새벽 5시경 함피의 버스 정류장에 나와 프랑스 여행자 둘을 내려주었다.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데 정류장에는 우리를 반겨주는 환영꾼들이 몇 있었다. 인근 숙소에서 나온 삐끼들이었다. 헬로우 하면서 다가온 그들을 본 순간 놀랐다. 중학생쯤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어린 소년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인디언 보이들은 스스럼없이 환영의 인사를 날리고 곧장 그들의 임무를 수행했다. 방이 필요하면 따라오란다. 아싸! 아주 싸고 멋진 숙소가 있다면서. 프랑스 여행자들과 나는 소년들을 따라 마을로 접어들었다. 아직 어둠이 채 그치지 않아 마을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간간히 보이는 집들이 아름다웠다. 어느 집 앞에서 소년들이 멈추었다. 그리고 성큼성큼 집으로 들어가더니 방문을 활짝 열어 안을 보여주었다. 이 방이야. 어때? 30루피. 30루피는 당시 우리 돈으로 1,000원 미만이었습니다. 30루피야. 요게? 방을 들여다보니 아주 간단한 구조였다. 황토방 비슷한 분위기에 한가운데 매트리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다. 그게 다였다. 할 거야? 프랑스 여행자 둘은 큰 배낭을 들고 그 방으로 들어갔다. 마담, 당신도? 그러면서 소년들이 옆방을 보여주었다. 옆방 또한 조금 전 본 방과 다를 바가 없었다. No! 소년들이 이유를 물었다. 이 방이 좋긴 한데 난 창문 있는 방이 필요해. 대답을 들은 두 소년은 고기를 끄덕이고 말없이 나를 데리고 길을 나섰다. 몇 분을 걷다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에도 역시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마담, 여기 어때? 윈도우. 창문이 2개나 있잖아. 좋아? 역시나 인디언 보이들이다. 그곳은 창이 있는 헛간이었다. This is India. 인도에서 낭만 2번 찾다간 헛간에서 자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낭만 스토리 하나. 그리고 또 낭만 스토리 하나. 베트남 북부지방에 있는 사파에서 트레킹을 하기 위해 갔을 때였다. 도착하자마자 사파의 풍경에 반한 나는 그에 걸맞는 멋진 숙소를 찾아 나섰다. 마침 기차역 근처에 멋진 호텔이 있었다. 매니저가 방을 보여주기 전에 어떤 방을 원하는지 묻자 거침없이 나는 대답했다. Just a romantic room. 그러자 그는 참으로 낭만적인 방을 보여주었다. 넓고 커다란 창문으로 사파의 산들이 한눈에 다 들어왔다. 커튼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빨간 장미 무늬가 새겨진 커튼이
바람에 하늘 날리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다. 아, 진정 낭만적인 밤이야. 너무 기쁜 나머지 가방을 들어준 호텔보이에게 팁까지 주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넓고 큰 창문으로 바람이 마구마구 들어와 추워서 얼어 죽을 뻔했다는 전설이. 덮어놓고 낭만부터 찾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 피의 인디언 보이가 일깨워 준 것을 잊었나 쨍쨍.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낭만의 초절정 숙소가 있었다. 바로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 있는 마리우 마을에서 빌린 나의 집 블루하우스다. 섬에 도착해서 이 블루하우스를 찾기까지 한 달쯤 걸렸다. 비수기라 빈집이 여럿 있었지만 다 거절하고 이 집을 선택한 이유는 오로지 낭만, 너무나 낭만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일단 위치가 좋다. 언덕배기에 자리 잡고 있어 집에서 바다가 다 보였다. 아, 그리스의 산업빛 바다, 그 바다를 바라보며 소설 글이 쓴 조르바를 읽곤 했다. 이 얼마나 낭만적인가. 블루하우스는 위치도 좋았지만 집 자체가 참으로 아름다웠다. 청색과 흰색으로 칠해져 있고 빈티지 느낌이 물씬 풍기는 집이었다. 창문도 큼직큼직하고 초록색 벤치는 또한 얼마나 낭만적이었던가. 정원에는 화사한 부겐베리아가 가득 피어 있었다. 그래, 이보다 더 좋은 집은 없을 거야. 확신에 차서 이사했고 꿈 같은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한 달 후에는 그 낭만적인 블루하우스를 떠나고 싶어 안달이 났다. 아니 왜? 그렇게나 감탄에 맞지 않던 그 집을 왜 떠나고 싶은 걸까? 그 원인 중 하나는 새벽마다 나를 깨운 비바람 소리였다. 도대체 비바람 소리가 얼마나 크다고 잠이 깰까?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허허, 크레타가 고향인 내 친구 니코는 바람 때문에 두통을 안고 산다고 하니 바람이 얼마나 센지 짐작이 좀 되실런지. 그런데 비바람 때문에 새벽마다 잠을 깨던 나에게 비바람보다 더 무서운 게 나타났다. 바로 부엌 문틈으로 들어오는 빗물이다. 이건 정말 비바람보다 더 무서운 놈이다. 또한 낭만의 절정으로 보이던 빈티지 부엌문이 어찌나 원망스럽던지 새벽 3시에 해도 뜨지 않아 캄캄한 그 시간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빗물을 밀걸레로 닦아내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부엌문을 발로 쾅 차버렸다. 좀 튼튼하게 만들지 이게 뭡니까? 낭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엌뿐만이 아니었다. 안방문을 열었더니 그곳에도 빗물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멋진 창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방바닥을 죄다 적시고 있는데 세상에나 바로 옆에 있는 카펫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안 돼!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카펫을 걷어냈다. 어찌나 열심히 빗물을 닦아냈는지 팔이 욱신욱신 아파왔다. 겨우 한숨을 돌리려는 순간 부엌 창을 바라보니 오 마이 갓! 거기서도 빗물이 뚝뚝 떨어진다. 부엌 창문 쪽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예쁜 컵이랑 꽃, 마늘을 두었는데 그곳이 빗물로 푹푹 젖고 있었다. 아, 진정 낭만 2번 찾다가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직 불떼기 문제가 남아있다. 블루하우스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부엌에 있던 화목 난로였다. 영화에서나 봤음직한 난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걸 본 순간 아, 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난로의 낭만에 사로잡힌 나는 이사 오고 난 후 며칠간은 별로 춥지도 않은데 불을 뗐다. 불이 붙는 순간도 기쁘고 불길이 일어나는 것도 멋있고 난로 앞에 앉아 탁탁 타다다닥 울리는 나무 타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았다. 그 난로 앞에 앉아 내 사랑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는 낭만이란. 그런데 이 낭만의 불떼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대책 없이 불을 떼다 보면 금방 나무가 없어진다. 그리고 나무값이 장난 아니게 비싸다. 그리스 물가가 유럽에서도 좀 많이 비싸고 그중 크레타는 최고의 물가를 자랑한다. 독일 사람들이 크레타 물가에 놀랄 정도니
말해 못하리. 이렇게 물가가 비싼데 나무값은 또 얼마나 비싼지 처음엔 못 모르고 떼다가 정신을 차리고 조금씩 아꼈댔다. 어느 때인가 나무가 훨훨 타고 있으면 오, 내 돈이 훨훨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낭만을 접어야 할 순간이 온 것이다. 이렇게 나무값도 비싸지만 불을 지피는 일도 쉽지 않아 생고생을 했다. 불이 붙었나 싶으면 조금 있다 불씨가 금방 꺼져버려 얘가 탔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가장 심각할 때는 자다가 깼을 때다. 방에 냉기가 돌아 나가보면 이미 불씨가 다 꺼진 상태다. 그래서 다시 불을 지피는데 통안의 불 지피기 붙었다 싶어 일어서면 꺼지고 다시 하면 또 꺼지고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라 한다. 불을 피우느라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보일러 시스템 생각이 났다. 얼마나 편리한 시스템인가.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그 당시 나의 최대 소원은 보일러 팡팡 틀어놓은 방에 누워 뜨끈하게 몸을 지지는 것이었다. 진정 집 떠나면 개고생이고 보일러 빵빵하게 돌아가는 대한민국 만세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애국자였던가. 겨울에 다른 나라를 택하지 않고 그리스를 택한 이유가 뭐였더라? 그래, 그놈의 지중해성 기후 때문이다. 크레타 친구들에게 크레타의 겨울 날씨에 대해 들었다. 12월에도 수영할 수 있다고, 따뜻하다고, 그러니 무조건 오라고 그 말만 믿고 왔건만. 그리스로 오라 했던 친구에게 날씨가 이게 뭐냐고 항의했더니 여태 날씨가 좋았는데 올해만 유독 이렇단다. 비 자주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가 쨍쨍한 날은 손에 꼽을 지경. 주간 기상 예보를 보여주는 그림에 죄다 우산 아니면 구름이 등장할 때도 있다. 갈아엎고 싶다. 우산을 햇님으로. 정말이지 낭만 찾다가 우울증 걸릴 뻔했다. 그리스의 집들이 대부분 여름을 위한 집이란 걸 몰랐던 탓이다. 내 단한컨대 그 아름답다는 산토리니의 집들도 겨울이면 찬바람이 들이칠 것이고 비가 오면 분명 빗물이 스며들어 올 것이다. 하지만 집 외관만 보면 누구나 혹하게 되지 않나? 파랑과 하양의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조화라니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요? 그러나 아름다운 외관과 낭만을 누리기 위해 감수해야 할 조건들은 너무나 가혹하다. 좀 더 꼼꼼히 따져봤어야 하는데 그저 겉모양에 현혹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니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나 이제 낭만 접었다. 책도 접었어요.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정말 낭만 얼어 죽을 낭만 맞습니다. 이제 돋보일까요? 정말 제가 한 낭만 합니다. 이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뭘 따져보는 게 없고 그저 창문이 아름답네, 밖이 너무 경치가 좋네, 정말 웃깁니다. 정원이 아름답네, 모기가 들어든지 말든지 정말 그랬는데 정말 얼어 죽을 뻔했고요. 잘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시면 저는 힘이 납니다. 여러분 조회수 적어도 저는 굳하게 할 겁니다. 이 책 읽을 때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 힘 좀 주십시오. 다시 한번